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거 좀 소개해드리고, 그래도 참 트럼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예측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좀 상황인데, 어쨌든 하나씩 설명해드리고요. 오늘 일단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 관세 이슈 좀 몇 개 정리해드리고, 또 추경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의 큰 호재가 또 나왔죠. 지난 주말에 아마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노후화된 선박을 운영하면 벌금 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탄소 배출 많이 하면 벌금 내는 것처럼 규제하겠다는 거고, 또 FLNG 삼성중공업이 독주하고 있고, 중국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이 31%가 장악한다. 이건 지난주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이 아마 경계령을 내리고 있는데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조선 얘기 두 개 있고요. 아까 그 기사 관련해서 트럼프 이기 국내 제약 투자 아이디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고, DAC는 공기 중에 탄소 포집하는 건데 유니드랑 관련이 있죠. 저 수산화 칼륨을 만드니까 저거에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 시황 관련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8배니까 지금 비중 늘려야 된다. 요 내용이고, 테스, 시프트업, 대한항공, 또 전자공신, 한미반도체, JB금융지주, 율천화, 글로벌 텍스프리, JNTC, 포스코퓨처엠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치킨 게임 끝나가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좀 많이 올랐고, 반도체 올랐고, 금리는 좀 불안합니다. 아직까지. 네, 달러가 급락했고요. 환율 보이세요? 이날 특징은 환율이 급락해 버렸어요. 환율이 무려 33원이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 올라간 건데, 중국이 대미 관세율 120% 상향했지만 이번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는 이제 관세 이슈가 더 반영은 안 됐는데, 어쨌든 중국이 대미국 관세율 상향했다.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호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수입한 반도체 있잖아요.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이 사요. 관세가 125%잖아요. 근데 그 웨이퍼 원산지가 대만 TSMC 거면, 그러니까 TSMC가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주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면 이거는 관세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급락했고, 보스턴 연준 총재는 이제 연준도 개입할 준비돼 있다. 좀 이렇게 긍정적 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 125%, 미국이 145인데 이제 치킨 게임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이제 미국은 좀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주가는 상승했지만 미국 경기와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일단 하락을 하면서 달러는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중국은 토요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84%에서 125%로 인상한다고 일단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145% 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 관세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린다. 이게 최대 상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제 정점 지났다. 이런 분석 나오면서 투자들은 이제 약간 안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 시장과 달러와는 좀 변동성을 크게 보였고요. 물가는 마이너스예요. 전월 대비. 물가는 소비자, 생산자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에 영향을 못 주는 게 이게 관세 반영 전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뢰를 안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어쨌든 최악은 지났다는 인식 속에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기술주가 크게 상승을 해줬고, 중국 반도체 협회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원산지 규정 예외를 적용하면서 엔비디아나 기술주가 올랐습니다. 달러가 지금 보시면 폭락하고 있어요. 트럼프 당선 후에. 이게 이유가 있죠. 관세 전쟁으로 미국 자산 신뢰가 깨져버리고 있죠. 일본 경제도 정상화되면서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를 끝낸 점도 달러 약세의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올렸고, 달러 약세도 심화될 것 같다. 이런 또 내용을 언급을 했고요. 관세 정책의 시행은 또한 투자들이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도이치ban크는 달러 급락은 미국 자산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걸 의미한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도 침체에 매우 가까워졌다. 이거는 49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런 관세는.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에버코 이제 증권에서도 통화 약세, 채권 약세, 주식 약세 조합은 자본 유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달러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글로벌 투자들이 달러 자산 팔고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시간대 이게 소비자 신뢰 지수거든요. 뭐 심리 지수는 벌써 침체예요. 거의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 요거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물가 전망. 이 물가 전망이 오르면 실제 물가가 올라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사람들은 물가 오를 것 같고 경기는 악화될 것 같고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저 기대 인플레이션을 눌러버려야 돼요. 이제 저걸 누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금리 올리는 거죠. 근데 금리 올리면 난리가 나죠. 경기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물가를 잡을 방법은 없어요. 관세가 꺾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은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요,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해요. 나 먹고 살기 힘들다 이제. 그러면 기업들도 가격 올린다. 전반적인 가격이 다 올라 그래요. 실제.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시장 안정시킨 말들이 있었던 게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필요한 경우 개입한다. 예, 우리는 개입할 준비돼 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채권 시장 주도권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갔다. 이런 좀 얘기를 해줬고, 매우 좋은 진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이 열려 있다고 분명히 말해왔다. 이런 좀 내용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익명의 기업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관세가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CEO들의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고집만 부리다가 약간 좀 바꾸고 있어요. 강경파에서 스콧 베센트 같은 이 온건파로 좀 협상을 좀 바꿔주고 있고. 예. 테슬라는 좀 오르진 못했지만, 왜냐하면 모델 S와 모델 X가 중국 테슬라 웹사이트에서 주문 버튼이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이 모델 S와 모델 X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으로 가요. 중국에서 못 만들어요. 관세 몇 프로죠? 중국에서 미국 때리는 게 125. 어떻게 삽니까? 삭제. 엔비디아는 일단 엔비디아 칩이 대만에서 만들어진 거면 그 원산지가, 예, 그게 이제 대만에서 웨이퍼가 제조된 거면 이제 관세 안 내요. 그래서 급등했고, 브로드콘 마찬가지. 애플도 아이폰 특별 관세 면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장 끝나고 주말에 특별 관세 면제됐죠. 예, 요거는 그대로 지금 실제로 구현이 됐고, JP모건 실적 좋았고요. 구리광산주 프리맥트 맥모란도 구리값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자, 제일 큰 이슈는 이제 4월 14일 날 관세 전쟁인데 되게 깁니다. 한번 설명을 그냥 해드릴게요. 요건 제가 요약한 건데, 저희 이쪽에 저희 이제 투원투게더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내용은. 네, 조금 줄이긴 했지만 요거예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한마디로 트럼프 기분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폰 살려야 되니까 아이폰 가격이 엄청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선물 줬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라우터 그러니까 통신 장비 같은 거, 칩 제조 장비, 반도체 장비, 애플워치,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아이폰, 갤럭시, 태양전지 등은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125% 관세를 포함한 상호 관세에서 145죠. 예. 이제 면제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발표를 했어요. 이거 나오고 이제 당연히 환호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폰 8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실제 중국의 폭스콘 공장이에요. 여기서 이런 데서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인들이 할 수 있나요? 예.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 옛날에 팍스콘 아시죠? 정말 이 환경이 되게 열악해서 문제도 많았는데, 진짜 그 인력을, 예, 여기 시간과 인력을 정말 갈아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만들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죠. 예, 환경이 너무 가혹해서. 근데 미국에서 공장 만드는데 미국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그것부터가 이제 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기술 대기업들은 어쨌든 제일 큰 피해를 입었고, 애플 피해가 제일 컸는데, 어쨌든 1기 때도 예외 조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예외 조치를 일단 받았어요. 근데 관세를 부과 안 하겠다는 아닙니다. 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래서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애플과 같은 대기업에 보상 주는 거 비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아주 격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드디어 원하던 걸 얻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수입 앱 중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23% 되는 제품들이고 스마트폰의 81, 컴퓨터 모니터의 78이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에 관세 때리면 누가 제일 피해? 보죠? 미국이에요. 미국 스스로 그냥 자살골 넣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호재죠. 베트남 지금 10%지만 90일 이후에는 상호관세 46이거든요. 스마트폰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죠. 그러니까 삼성한테도 이건 호재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다만 중국에 부과된 펜타닐 관련 20% 관세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아이폰이 미국 가면 20% 붙어요. 근데 삼성 갤럭시 폰 있죠. 갤럭시 폰은 지금 이제 여기 베트남에 생산되는데 요거는 관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상호 관세도 다 빠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호 관세 다 빠집니다. 예, 보편 관세도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제품들은 빠지는데 다만 중국에서 가는 물량은 20%, 저 펜타닐 때문에 예, 붙는다. 되게 복잡하죠. 막 이것저것 막 관세율도 다 틀리니까 막 헷갈려요, 진짜. 기업들도 아마 너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컴퓨터 본체, 노트북, 서버, 컴퓨터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이런 이제 장비사 호재고, 스마트폰, 애플,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노텍, 이제 이런 이제 통신 장비, 또 뭐 SSD나 플래시 드라이브, 낸드죠. 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듈, 컴퓨터 모니터, 이건 LG 디스플레이한테 호재가 될 것 같고, 태양전지, 뭐 이게 칩을 쌓아놓는 거, 이런 것들 다 삼성과 하이닉스에 긍정적이죠. 댄 아이브스의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예, 이제 환영한다. 예, 먹그룹과 압박을 덜어준다. 예, 이 소식은 어쨌든 예, 우리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한다. 미국 빅테크는 공급망이 본질적으로 아시아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바꾸면 큰 피해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인정한 거 아니냐, 트럼프가. 예, 이 면제 조치 없었으면 미국 기술 산업은 10년 후퇴했을 거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줬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면제에 대한 초기에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워싱턴 정가에서 현실을 인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중국 관세 협상, 전쟁 협상으로 넘어가며 최소 몇 달은 걸릴 거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려움과 의문에 휩싸였던 암울한 10일이 지나고 이제 기술 강세론자들 다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뭐 빅테크가. 그래서 오늘은 좀 행복함을 느끼지 않을까. 다만 하워드 러튼이 상부장관이 오늘 아침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 미치겠어요. 막 이리저리 막 말이 막 바뀌니까 이번에 관세에 유예된 PC, 스마트폰, 노트북 이거는 따로 또 부과를 하겠대요. 기어이 완전 면제가 아니고 한 달 안에 발표한답니다. 또 요거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불과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세 정책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아무도 불공정한 무역 수지와 비관세 무역 장벽에서 면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제품들도 면제 없다. 결국 관세 다 때린다. 중국 나쁘다. 예. 펜타닐 20% 적용된다. 예.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국가안보 관세 조사에서 검토할 거다. 미국 내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 포기 안 한다. 예. 요거를 또 언급을 했어요. 본인 그 SNS에. 미국의 한국인 앞으로 있을 세금과 규제 감축 포함해 그 상당 부분은 이미 상원과 하원에 승인됐다. 우리는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 거다. 그래서 더 위대한 미국이 될 거야. 아니 위대한 미국 만들기 전에 미국이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아니 제조업 강국 만드는 거 좋죠. 근데 그 빌드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빌드업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니까. 그리고 요거 나오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 발표하겠대요. 다음 주에. 네. 그러니까 저 계속 스트레스를 줘요. 다음 주에 또 무슨 발표? 관세율은 반도체. 걱정거리 하나 또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지금 스토리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복잡하죠. 자, 한국은행이 정부 지출 1원 늘리면 GDP 1.45원 증가한다. 이창 총재가 발표한 건 아니고 이거 이제 두 명의 교수님이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고를 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하니까 정부 지출 승수.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출을 하면 GDP에 몇 배 영향 주냐, 효과가 얼마냐,
이걸 나타낸 건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좀 올라갔대요. 정부 효과가. 그래서 이게 1.45조, 455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단기 효과 있다 분명히. 그래서 10조 원 추경이 집행되면 GDP가 0.5%나 올라간대요. 5% 비나. 예.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가 1.4니까 10조만 해도 2%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20조 하면 더 좋죠. 예. 다만 금리가 좀 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 찍어서 풀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값 떨어지죠.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 항상 말씀드린 반대. 자, 국채 가격이 급락해요. 채권 막 찍어서 어떻게 돼요? 가격 떨어지면 금리 오르죠. 그래서 금리 오르는 거예요. 정부가 채권 찍잖아요. 금리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우려된다. 근데 지금은 그 부분보단 어쨌든 추경을 해서 성장률을 올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지금 내후 외환이잖아요. 그 내수 침체 밖으로는 관세 전쟁. 그래서 추경으로 이 위기를 좀 빨리 극복해야죠. 뭔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죠. 다만 추경 가능성이 높으면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채권 값이 떨어지죠. 그러면 채권 투자는 별로 권유 안 드리는 거죠. 이럴 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추경이 생각보다 많으면 채권 금리가 오르겠구나. 금리 오르면 가격 떨어지니까 채권 투자는 하면 안 되겠구나. 당분간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자산 배분 전략 중에 하나죠. 자, 조선은 좋은 얘기가 많은데 국제해사기구가 한마디로 이 그림이 정답입니다. 중국의 노후화된 선박 쓰지 말고 한국의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라. 결론은 요거예요. 그냥 이 그림 하나에 최근 조선업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이 이번에 좀 의외였어요. 규정에 합의를 한 것 같고 27년부터 항해하는 5,000톤 이상의 선박은 환경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선박,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게 많으면 이제 벌금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온실가스를 낮춰야 됩니다. 앞으로. 28년까지는 17% 낮추고 30년까지 21%. 앞으로는 그 후로는 이제 100%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국제해사기구가 항상 민기적거렸거든요. 강제성도 없어요. 근데 이번엔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전기차 벌금 내는 거 탄소 배출 많이 하면 내연기관차가 그런 것처럼 하겠다는. 물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도 바뀔 수 있지만 이제 2년 남았고 지금부터 배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 맞는 거죠.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노후 선박을 운영해야 되는 그 선사들은 저 친환경 선박 바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방법이 하나. 크레딧을 사야 돼요. 크레딧은 뭐냐면은 이제 벌금 내야 되니까 이 어느 정도 이 선박이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이 벌금이 나가지만 적게 하는 선박들 있죠. 거긴 또 크레딧을 주나 봐요. 나중에 그래서 보조금 준대요. 그걸로 돈을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덜한 만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벌금 내고 저런 거 그냥 크레딧 사와가지고 몇 년 때우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죠? 결국엔 어쨌든 배는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해운 운임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 벌금 부과되니까 이걸 전가시켜 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해운사들이 야 가격 올리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물가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안 좋죠. 이런 내용은 기업들한테. 왜냐하면 조선사는 좋은데 비용이 올라가요. 그럼 물건 하나 또 이렇게 운송하는데 각종 운임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경제로 보면,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저렇게 돼서 만약에 운임을 올려버리면은 전체 경제에는 좀 이제 물가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호재죠. 뭐 조선사 엔진 부품, LNG 연료 추진선으로 이제 개조하는 거, MRO, 그 다음에 LNG 벙커링. LNG 연료를 쓰면 친환경적이죠. 탄소 배출 적으니까 저걸 많이 쓰면 저걸 주유해주는 선박, 벙커링사. 저게 이제 현대미포, 세진중공업이 관련이 돼 있죠. 자, FLNG는 바다 위의 해양 플랜트고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이제 운송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그냥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공장입니다. 요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삼성중공업. 이번에 또 수주 초읽기 들어갔대요. 모잠비크 정부가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의 ENI에 개발 계획 승인했대요. 그럼 ENI가 발주를 해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FLNG를 따내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프로젝트 위에서 설계해온 회사가 삼성중공업이래요. 아마 조만간 수주 소식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1년에 한두 기 정도 FLNG 계속 수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엄청 커요. 막 2조, 3조 하니까. 예. 그래서 FLNG 대당 금액이 2, 3조, 이익률도 10%. 그러니까 삼성한텐 되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슈가 있었던 게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중국의 바이오에 위협을 느끼고 있죠, 미국이. 그래서 스위스의 로슈, 중국 바이오 기업과 이제 그 바이오 기업의 신약 후보 물질을 인수했고, 머크와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은 여기는 이제 중국의 한 그 제약회사에서 이 비만 신약 후보 물질, 그 다음에 신약 후보 물질을 각각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력이 엄청난 거예요. 바이오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죠. 특히 미국인에게 특히 효능 있는 신약을 중국이 개발하면 여기에 이제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거죠.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 시장 장악할 신약의 상당수가 중국 실험실. 이거 용납을 못해요. 트럼프 입장에선 이게 말이 돼? 이제 이거예요. 적대국에 이걸 의존한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몸에 관련된 걸, 건강을, 우리 미국인 건강을 중국에 의존해야 된다고?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각종 규제나 지원책이 나오겠죠. 중국은 적극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했거든요. 인구도 많고 임상 인프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원료의약품 시장도 장악돼 있고, 그래서 견제책 내놓고 있어요. 다만 실질적 효과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 생물보안법 있죠. 이거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못 넘어갔죠. 그게 좀 아쉬웠고, 이번에 또 바이오테크 국가안보위원회가 보고서로 바이오 집중 투자와 중국 견제를 권고했거든요. 바이오 투자 해야 된다. 미국이 스스로 중국 견제해야 된다. 이걸 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규제한 것처럼 바이오 규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슈들 몇 개 말씀드렸고, 일단 보고서는 오늘 그냥 한 번에 다 좀 적어봤어요. 이거 이제 아까 조선 얘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이제 그 가격이 결정이 됐고, 아까 5,000톤 이상 100달러에서 380달러 이제 벌금 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요. 2040년엔 65% 온실가스, 2050년엔 100%. 이거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LNG를 연료로 쓰는 이중 연료, LNG랑 벙커CO 같이 쓰는 거죠. 이 발주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죠, 이거를. 크기가 크고 속도도 빨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컨테이너선은 LNG 운반선 다음으로, 그러니까 LNG 근대 운반선 있죠. LNG를 운송하는 선박은 거의 다가 그냥 LNG를 연료로 운항을 해요.
요즘에 컨테이너선도 LNG를 연료로 운항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게 잘 안 된 선종이 하나 있어요. 원유 운반선은 대부분 벙커CU 옛날 거 있죠. 탄소 배출면 그걸 써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앞으로 LNG나 메탄올로 연료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LNG도 완벽하진 않아요. 황산화물은 줄여주는데 질소랑 이산화탄소 저감 비중은 다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대안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탄소 배출이 없어요. 애초에. 근데 만들기 어려워요. 암모니아로 가는 그 연료 있잖아요. 암모니아를 연료로 써서 가는 거.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현대미포가 23년 3월에 수주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현재 건조 중인데,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 제대로 운항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를 이제 연료로 쓰는 엔진도 있기 때문에 대중화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LNG예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암모니아까지 시장이 열리면 이건 세진중공한테 좋죠. 세진중공 LPG, LPG도 친환경 연료죠. LPG, 암모니아, 요 탱크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보관 탱크. 세진중공의 수혜도 예상된다. 신영증권의 원구영 연구원님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예, 그 선박 투자가 좀 망설여졌지만 이제는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운임이 오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운임이 올라요. 이거 비용을 전가시켜 버리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글로벌 경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요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국내 제약 투자 아이디어, 아까 그 중국 바이오 이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약 산업을 목표로 한 수많은 신규 정책 공개했는데 결국 의약품도 관세 매기겠죠. 예,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담이죠. 미국 기업들도 부담돼요, 사실. 빅파마들은 이제 미국의 생산시설 발표를 했습니다. 확대하겠다고. 예. 그리고 미국 입법부가 미국 바이오 산업 부흥을 위한 법안을 하나 발의했거든요. 예. 요 법안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좀 법안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 정책은 좀 이게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을 확인을 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미국 생명공학 국가안보위원회가 보고서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왔는데, 핵심은 중국 규제하자, 우리 민간이 협력하자, 자금도 지원해주자, 요 세 개입니다. 그리고 연내 중국의 이 위탁 생산 업체들과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도, 이게 생물보안법이죠. 이것도 나올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의 제약산업 규제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미국 배출 비중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때리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안 좋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SK바이오팜이 거론되는데, SK바이오팜은 매출 비중의 80%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 좀 빠졌거든요. 삼성바이오는 원재료 위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원재료는 어쨌든 저기 이제 고객사 있죠. 거기서 이제 대부분 좀 흡수를 하거든요. 원재료 비용은 실제 약간 10%밖에 안 되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론자가, 스위스의 론자가 이제 삼성바이오 경쟁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관세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고객사가 어쨌든 저 원료의약품을 만든 거를 직접 이제 운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셀트리온은 미국 법인에 이미 9개월치 재고자산 쌓아놨고, 동시에 미국 CDMO 공장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죠. 근데 100%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에 넘기거든요.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아마 가격 조정을 한다라는 뭐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국내 제약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주요 바이오텍에서는 리가켄 바이오랑 ABL 바이오를 주목하자. 또 한 가지 이슈가, 지난주에 좀 뉴스가 나온 것 중에 동물 실험 이제 하지 말자. 동물 실험을 하는 거는 좀 문제 있다. 동물 실험 대신에 AI로 하자.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신약 임상할 때 1, 2, 3상 하잖아요. 인체 임상이고 전임상이라고 있어요. 그 전에. 그거 보통 동물로 하거든요. 예. 그거 대신에 AI로 하자는 거죠. 근데 시범 프로그램 진행해야죠. 이게 진짜 효능이 있는지. 그래서 바이오 시뮬레이션, AI 신약,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로부터 배양된 3차원 미니 장기래요. 실제 장기와 구조와 기능을 부분적으로 모방하는 인공 조직인데,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받지 않겠냐. 그래서 한국 기업으로는 신테카 바이오, 온코크로스, 파로스 아이 바이오, 그리고 토모큐브, TNL,
TNR 바이오파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AI 진단통에 이 환자가 이제 어떤 신약 물질에 좀 잘 맞는지 그걸 찾아주는 스코프, 그 관련 있는 의료 AI 기업 루닛도 주목하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루닛이 올라간 거예요. 그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의료 AI 뭐 이렇게 올라간 건 이런 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DAC 탄소를 공기 중에 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그걸 바로 포집하는 거예요. 그게 DAC입니다. 그때 저 수산화칼륨이 필요해요. 저 수산화칼륨 가성칼륨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유니드죠. 근데 그게 이제 아이디어인데 옥시덴탈과 자회사인 1.5가 지난주에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이 허가를 받았대요. 드디어. 예. 그럼 이 허가 받으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 클래스 VI 허가는 미국의 안전한 식수법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지하 1.6km 이상의 그 아주 깊은 데 묻을 수 있게 주입할 수 있게 필요한데 저거에 대야 왜냐하면 탄소를 포집한 다음에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디다 묻어놔야죠. 묻거나 써야죠. 근데 저장 시설이 필요한데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번에 허가된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는 연간 50만 톤의 탄소를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가성칼륨이 필요한데 여기 한 5천 톤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연간 2만 톤이 필요하나 봐요. 예. 그리고 연간 1억 톤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을. 그러면 가성칼륨이 지금 5천 톤인데 이게 나중에 200만 톤까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거 유니드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실적에 반영되려면 뭔가 큰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이 PBR이 6배나 돼요. 근데 이게 6배면 엄청 비싸 보이죠. 우리나라 PBR 0.8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 비싸 보이지만 사실 PBR 6배가 저점이에요. 나스닥. 옛날에 2022년 나스닥 폭락장 있죠. 35% 빠질 때 고점 대비. 그때 저점이 6배였대요. 지금 6.6배래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거의 다 온 거죠. 네. 여기서 10% 정도는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다시. 그렇지만 거의 바닥은 좀 찍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PBR은 1배에서 저점 형성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PBR은 1배예요. 거의 1배고 코스피 PBR 0.8배가 2350. 이 PBR이 0.8배를 밑돈 기간은 2001년 이후로 5,986거래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0일만 0.8배 이하였대요. 저번에 2,200까지 갔다 왔죠. 그러니까 극히 드문 일이에요. 예,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럴 때 투자하면 거의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죠, 실제. 그래서 폭락할 때 도망가면 안 되고 오히려 폭락할 때 용기를 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데 막상 그때는 주식 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무섭고 더 빠질 것 같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0.8배 이하에서는 나중에 올랐다. 그래서 지금 매수해야 된다. 매수가 유리하다. 주식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변수가 있어서 뭐 단기적인 변화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죠. 자, 테스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요새 테스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죠, 실제. 근데 여기 하나에서도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화성, 평택사이트 주요 공장에서 D램 1A에서 1B 이제 미세 공정으로 전환되죠. 이때 필요해요, 증착 장비가. 또 시안 낸드 V8 전환. 그러니까 낸드도 단수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니까 테스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중국 비중이 한 15% 됐는데 중국 비중도 줄지가 않고 있대요. 여전히 견조하대요. 이제 중국을 너무 크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은 괜찮다. 또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 올린다. 하이닉스 공급이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HBM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칩 사이즈가 증가하니까 올해 하이닉스의 원비 중심 투자는 예상보다 더 늘 것 같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늘리면 테스한테 이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올렸어요. 하이닉스의 공급 추정치를 1,500억에서 1,900억. 요즘에 하이닉스에 제일 장비 공급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공시 중에. 매번 나왔던 거 VM 있죠, VM. 그러니까 테스도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스 VM이 지금 하이닉스의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전공정 장비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 신규 장비
로우-K 이제 PCVD 증착 장비고요. BSD는 웨이퍼가 휘어져요. 이렇게 이걸 방지해주는 장비입니다. 이런 것도 올해 매출 기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가 싸고 그래서 매력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시프트업은 이제 게임 회사인데 이것도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니케라는 게임이 이게 가장 핵심인데 대규모 이벤트 앞두고 좀 소강 국면이라 1분기는 좀 안 좋을 거래요. 근데 이제 중국이 변수입니다. 2분기에 중국에 나오니까 사전 예약 600만 명. 원신이라는 엄청난 게임이 있어요. 중국의 대히트작. 이게 100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좀 필적할 만큼 지금 사전 예약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매출이 2,500억이니까 전년도 니케 글로벌 매출의 절반 가까이 돼요. 무시 못하죠. 중국에서 성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프트업은 일단 5월 말까지 중국에 출시되고 나서 성과가 올해 농사를 좀 결정지을 수도 있어요. 또 스텔라 블레이드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용 그 게임인데 이것도 흥행을 했죠. 그래서 니케라는 게임과 같이 협업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프트업도 좀 인내하자. 뭐 당장 오른다 이건 아닌데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대한항공도 안 좋아요. 이익도 좀 기대보다 부진했고 감가상각비가 좀 항공기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운임은 그래도 작년 수준 유지했고요. 합병 앞두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 차별화에 주력 중이고 지난 수년간 수조원 이익 벌었거든요. 근데 그건 주가에 반영이 안 됐죠. 그리고 경기도나 환율 상승은 이미 시장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 같다. 공급은 줄어드니까 PER 5배.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시간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은 좋아지고 있어요. 유가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공시 먼저 한미반도체 괜찮은 기업인 게 요새 안 좋죠. 근데 하나비전이 막 이제 들어오니까. 근데 기업 가치는 재고 이런 주주와는 정말 잘하는 기업이에요. 몇 년 전에도 많이 설명해 드렸죠. 반도체 그렇게 안 좋을 때도 한미를 좀 괜찮게 보는 거는 다른 거보다 주주를 되게 위한다. 옛날부터 진짜 주주와는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걸 발표했습니다. 매출 목표 1.2조. 지금 연간 매출 한 6천억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배 하겠다는 거죠, 올해. 26년에 무려 2조, 3배 이상. 미국 법인 설립 준비 중에 있고 설립 통해 비과세 배당도 해주겠대요. 배당 받으면 세금 안 낼 수 있게. 진짜 주주 친화적이에요. 자사주 매입 추진, 이익 소각. 공시 들여다보기 한번 해드리면 이 회사는 뭐죠? HBM 칩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 쌓을 때 칩을 붙여야죠. 그걸 본딩 장비라 그래요. 그래서 TC 본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비전이 끼어들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죠. 요렇게 쌓는 거예요. 보이시죠? 요렇게 이제 쌓는 구조인데 여기다가 이 쌓을 때 칩을 붙여야 되잖아요. 다이랑 범프 있죠. 동그란 거. 얘를 붙이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칩과 위에 있는 칩을 붙이는데 붙일 때 뭘로 붙이죠? 이 숄더벌. 쟤를 녹여요. 녹여서 이제 붙여버리는 거예요. 녹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뭐 녹인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저걸 이용해서 이제 붙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녹인다 이거보다 저기다 열을 가해요. 열과 압력을 가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웨이퍼가 있고 다이 표면에 이제 요 동그란 마이크로 숄더볼을 붙이고 그 다음에 본딩으로 열과 압력, 초음파를 딱 쏴요. 그러니까 위에서 빨간 게 있죠. 열, 압력, 초음파를 쏩니다. 그래서 붙여요. 그래서 완성을 해요. 요게 HBM TC 본도의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하는 회사가 지금 이제 하나비전도 여기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막 쌓아서 올리는 필수 장비입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은 5,589억인데 올해 2배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처럼 HBM 납품 중인데 또 고객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도 공급하지만 마이크론도 공급하거든요. 삼성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을 위해서 준비를 마쳤고 이제 한미반도체 만약 이게 결정되면 내년부터 이제 배당 받으면 이제 그 세금 안 내도 되죠. 영원하다는 건 아니고 그걸 좀 준비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할 예정이고 5월에 확실히 실적은 뭐 좋아지고 있죠. 여기 이제 영업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좀 일회성이 있어서 그런 거고 영업이익은 급증했죠.
근데 올해 매출 2배면 영업이익도 2배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성장하고 있고 TC본도도 시장은 커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JB금융지주 여기 김경희 회장님이 매수했고요. 율촌학은 이용각 감사님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내부자. 글로벌 텍스프리도 여기 내부자가 계속 매수하죠. 강진원 대표가 1만 주. JNTC도 계속 사요. 지금 요즘에 이 내부자들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장상욱 이사가 1억 5천만 원. 포스코피처엠은 여기도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포스코피처엠 이름을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스코피처엠은 여기 그 11만 5천 원에 746주 8,600만 원 정도 오랜만에 매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 누가 샀는지는 한번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내부자 매수가 오늘 좀 지난주 금요일 날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부자 매수했다고 아직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많이 내려와서 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부자들이. 근데 주가 언제 오를지는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주식시장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주요 기업들이 주가가 좀 좋았고, 뭐 아침부터 좋았습니다.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아이폰, 갤럭시 같은 거를 후퇴시켰죠. 이제 그 부분이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일단 코스닥 급등했고, 코스피도 이제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저번 제가 토요일 날 함께 배우기에서 이제 추세 보여드렸죠. 저희 HTS 보면 여기 추세 그리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뭐라 그랬죠? 저점과 저점 연결하면 지지선이다. 여기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요걸 갭으로 깨고 내려가 버렸죠. 요거를 회복해야 돼요, 나중에. 사실 언제 회복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하락 추세예요, 사실은. 이 추세가 이탈됐어. 근데 아쉬웠던 게 되게 좋았던 분위기인데, 이때 이거는 그러니까 차트가 어려운 게 관세가 이렇게 강하니까 그냥 다 붕괴돼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트가 맞다고 맹신하시면 안 되고 결국 후행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향은 아는 거죠. 지금이 어떤 방향인지. 관세 때문에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분명히 여러분도 뭐 느끼시겠지만 저점, 고점 올라가 약간 횡보했지만 전체적으로 저점 고점이 올라갔죠. 이걸 상승 추세라 그래요. 그죠? 추세로 보면. 어쨌든 지금은 다시 무너졌다.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차트가 꼬일 수밖에 없지만 관세가 이렇게 만들었던 배경이다. 그래도 바닥은 일단 잘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는 오늘 이재명 이제 후보로 해야 될까요? 이제 대표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뭐라고 했냐면 AI 뭐 육성하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쪽이 그냥 다 폭등했습니다. 정치 이슈로 갔어요. 창투사들 뭐 로봇주도 가고 일자리 관련주도 오늘 급등. 의료 AI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 동물 실험 이제 금지할 수도 있다. 폴더블 폰이나 이런 쪽도 이제 중국에 관세 때린 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일단 이제 요거 좀 진정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다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고, 갤럭시 부품주도 당연히 급등해버렸고요. 베트남 관세가 이제 안 붙게 되니까 호재죠. 근데 언제 다시 바꿀지 모릅니다.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올랐고, 강관업체, 유리기판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2차전지 장비도 좋았고요. MLCC도 오늘은 좀 오랜만에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LG이노텍도 좋았고요. 자율주행차도 오늘 칩셋 미디어가 오랜만에 급등을 해줬습니다. HBM 관련주들 다 이제 오늘 분위기 좋았고, 조선도 좋았죠. 오늘 특히 뭐 아시겠지만 세진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엔진 회사 HD 현대마린 엔진 여기가 이제 8%로 딜을 받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못 올랐던 이제 세진중공업이 오늘은 가장 좀 뜨거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임플란트도 요즘에 좀 분위기 조금 올라오는데
덴티움은 좀 빠졌네요. 예. 반도체 장비도 좋았고, 백신, 뭐 보톡스 다 정말 고르게 올랐는데, 다만 오늘 좀 백화점주는 좀 빠졌고요. 약간 조정받았고, 뭐 뚜렷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홈쇼핑주 좀 빠졌고, LPG주 약간 빠졌고, SK가스가 좀 빠졌네요. 약간 이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는 조금 밀렸고, 뚜렷한 이슈는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고 뭐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 좋았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하나오션 급 나간 건 안 보이죠. 네, 뭐 물론 빠진 건 있지만 전체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좋았고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예, 바이오가 이제 미국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있으면서 좋은 분위기 연출했습니다. ST팜 오늘 루닛 급등했고요. 예, 시젠도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일단 현대마린엔진, 하나시스템, 히토류 지금 수출 중단했죠. 중국이 실제로. 그래서 히토류주들 급등했고, 반면 일부 개별주들 좀 빠졌고요. 코스닥은 상한가가 좀 많습니다. 오늘 정책 이슈 때문에 국내 정책 이슈로 급등을 했고, 반면에 또 이렇게 폭락한 기업들도 일부 있었는데, 예, 어쨌든 오늘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한 1,900개가 올랐으니까 거의 다 올랐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변덕도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힘든데 기운들 내시고요. 예, 하워드 막스가 그런 말 했다 그러죠. 예,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예, 그게 명제고, 그게 성립돼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망한다면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관세 폭풍이 몰아쳐도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명제를 믿으시고, 예, 안 좋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또 관세나 이런 게 완화돼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럴 때 또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게, 트럼프가 뭔 소리를 또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를 때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 급락할 때 계속 조금씩 힘들지만, 예, 비중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점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